여기 네 가지 했다가요 또 있습니다. 성립 요건이 많죠. 다섯 번째가 일단은 그 피담보 채권 자체가 공사 대금이 변적에 도래해야 돼요. 뭐 이건 여러분 신경 안 써도 될 거고요. 여섯 번째가 하나가 이제 유치권 포기, 그렇죠. 유치권 포기하겠다는 배제하겠다는 특약이 부존재예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공장 같은 거 지으려고 그러면요, 이 땅만 갖고 있어갖고 뭐 건물 지으려고 그러면은 돈이 없잖아요. 건축자금 대출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건 이제 신협이나 말고 이런 쪽에서 이금융에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자금 대출을 갖다 일으키는 거죠. 조그만 PF라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성부 대출이라 그래 건물 질 때마다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행에서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이 건축업자 다 불러가지고 야, 너 내가 이게 기성부 대출 해갖고 1층 지으면은 너한테 바로 쏴줄 거야. 뭐 이렇게 그 건축자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물론 통장으로 형식적으로 건축자한테 갖다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바로 이제 은행에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하는 업자 입장에서 바로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건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좋다는 겁니다. 대신에 요거 써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은행에서 유치권 포기가 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반드시 써요. 가면은 불러서 이거 안 쓰면 대출 안 해줘요. 이걸 썼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실제 이제 경매가 그 유치권 자체가 돈 못 받아서 공사업자가 유치권 주장한다니까. 그게 최근에도 이게 한 종일된 지가 3년 됐나 근데 우리 공장 같은 게 정황되어 있는 공장이 그랬어요. 그 신축 공장이나 완전히. 근데 거기에 이제 이 수급업자가 공사업자가 다 지었어요. 근데 혼자 짓지는 못하잖아요. 혼자 못 지어. 대부분 우리 공사하신다 그래도 다시 또 어떻게 하도급 주잖아요. 이렇게 밑에 분야별로 해가지고. 그런데 경매가 들어갔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 공사하다가 공사 거의 완공된 상태에서 못 받은 상태입니다. 전면이 계속 하고 있었어. 누가? 그 수급업자가, 공사업자가 계속적으로. 그래서 유치권을 주장했던 겁니다. 이게 한 1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밑에 있는 이제 하수급인들도 같이 유치권을 주장했던 거예요. 그러면 매각되는 부동산에 경매 목적물에 유치권이 있으면 가장 피해보는 사람이 누굴까? 누구요? 네? 하청업자들? 아니. 그 사람들 유치권 주장하는 사람들이잖아. 가장 피해보면서 그거 유치권 있는데 잘못하면 낙찰자가 잘못하면 낙찰자가? 우리 낙찰자는 권리 분석할 때 유치권 있는 거 보고 다 우리가 하자, 있는 거 보고 들어가니까 손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지. 스스로가 위험을 감수하면서 낙찰받는 겁니다. 은행인데. 여러분 유치권 있는 물건이 있어. 그럼 쉽게 들어갈래요? 아니면 떨어지길 기다릴래요? 떨어지길 기다리잖아. 유치권이 있게 됨으로 인해서 가격은 이렇게 저가에 낙찰될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가에 낙찰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나중에 은행에서 회수형 채권 금액이 적어지잖아. 그러니까 은행이 손을 보는 거예요, 결국은. 원래 대원칙은 그게 아니에요. 원래 유치권을 갖다가 물권자로서 인정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유치권 보세요. 유치권을 갖다가 여기다가 이 집이 원래 은행에서 대출할 때 10억짜리 집이었다고 보세요. 10억짜리 집, 담보가치 파악할 때 10억이었어. 근데 이걸 공사를 줘갖고 리모델링 공사에서 한 5억이 더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아까 말했다시피 10억짜리가 15억짜리가 되는 거잖아요. 더 비싸진 거잖아. 5억 투입됐다 해서 이게 그대로 그냥 그 안에 들어가서 소멸되는 건 아니잖아요. 15억짜리가 된 거잖아요. 일상생활에서도. 그러니까 은행은 손해 안 본다는 거예요. 유치권 인정한다 하더라도. 왜? 너희는 애초에 감정평가할 때 옛날 그 모습 10억으로 평가했고 지금 유치권자는 자기가 들어간 투입금 5억만 주장하는 거니까 분리가 되잖아요. 채권 자체가. 그러니까 은행은 손해가 없기 때문에 유치권이라는 권리를 민법상 인정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소기준 권리 아래에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한다 해서 소멸 이런 법리를 갖다가 못 쓰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공사대금 공사할 때 애초부터 저당권 있는 거 보고 공사했어요.
그래서 공사대금 채권이 저당권 후에 성립된다 하더라도 그걸 소위 말한 경매에서 말소기준 권리 아래에 있는 공사대금 채권이니까 소멸 이게 안 된다고. 유치권이 인정되면. 그런데 실무는 그게 아니잖아요. 실무 유치권자가 그렇게 점유하고 막 그거 하고 있으면 은행이 손해 본다니까요. 실무는 은행이 손해 본다.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자기들 손해를 갖다가 최소한 보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걔네들 상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이에요. 계속 진행해버리면 안 되잖아. 떨어지면 자기들 손이니까 낙찰돼버리면.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일단 경매 자체를 막기 위해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요. 그 소조익이 증명원 가지고 집행정지 받아가지고요. 집행법원에, 이쪽은 전혀 다른 법원이에요. 집행법원에 제출하는 겁니다. 경매법원에. 그리고 소송주의니까 경매 진행하지 마세요. 그럼 경매 중단시켜 놓습니다. 언제까지? 여기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에 종결될 때까지. 그래서 은행에서 승소 판결 받아갖고 경매법원에다 제출하는 거예요. 그럼 경매법원에서는 그걸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죠. 내가 묶음명서 통해서 채권자 어디은행에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승소 판결문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러면 유치권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입찰가가 높아지는 거죠. 그럼 은행에서는 그만큼 이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 공장에서도 아까 유치권 포기각서 쓴 사람이 실제 유치권 주장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얘네들 상대로 아까 여성금주보다 얘는 여성 하수구법자 해갖고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 들어갔어요. 은행에서. 그래서 얘는 아까 그 건축업자는 뭘로? 이걸로 패소. 전부 패소. 100% 패소됐어요. 유치권. 너 유치권 포기각서 썼잖아. 근데 무슨 안 되는 거예요.